오늘도 코치님들의 코칭 핵심 역량 공부를 돕기 위해서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코칭 핵심 역량 3번,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볼 때마다 토끼 헤어서 그런지 특히 참 토끼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남미경 코치님 오셨고요. 그리고 언제나 추상적이고 어려운 핵심 역량을 편안하고 명료하게 풀어주시는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남 코치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미경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코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박창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코칭 핵심 역량 3번,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코칭 핵심 역량 8가지 중에서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다른 코치님들도 이 역량에서 발목 잡힌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 기대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수님, 그래서 코칭 핵심 역량 3번,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과정이니까 제일 유능한 분을, 제일 또 합당한 분을 우리가 오늘 모셨잖아요. 네. 코칭 핵심 역량 3번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제가 MCC 과정에 지원해가지고 1차로 불합격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 때문에 불합격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코칭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코치다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코치다운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칭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코칭을 어떻게 출발을 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코칭 주제 합의거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남미경 코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네, 핵심 역량 3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합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코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코치와 고객,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코칭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코칭을 진행하는데 전체적인 코칭에 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각 세션에서 어떤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를 고객과 같이 함께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어떻게 코칭 세션에서 잘 합의해 낼 것인가, 잘 성공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코치님, 오늘 그 주제와 목표 합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주제 합의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코치님들이 코칭 세션에서 주제를 합의하는 게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칭 대화와 일반적인 대화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저는 따뜻한 햇볕과 돋보기 이렇게 좀 제가 비유를 하거든요. 저희가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따뜻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목표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주제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따뜻한 햇볕에 돋보기를 가져다 댔을 때 그 돋보기가 종이를 태울 수 있는 어떤 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경수 코치님 글 쓸 때는 어떠세요? 제가 글 쓰는 것과 코칭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또 그런 질문을 주시니까 떠오르는 게 좀 있는데요. 아까 우리 남코치님께서 그냥 따뜻한 햇볕과 돋보기로 그 햇볕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도 주제를 넓게 잡으면 물에 물 탄 듯 정말 흐리멍텅한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뾰족하게 잡아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주제를 뾰족하게 잡았을 때 확실히 임팩트 있고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오는 게 결국은 주제를 뾰족하게 잡았을 때 가능해지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글과 코칭이 연결되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교수님 혹시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두 분 다 좋은 얘기시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신다면은, 정말로 초점화된 주제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남미경 코치님이 지금까지 코칭을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코칭 주제를 잘못 잡아서 실패한 케이스, 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탐구 해가지고 코칭 주제를 잡아서 성공한 케이스.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실패한 케이스가 제 마음에 더 많이 남는데요. 그때는 제가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좀 되게 코칭을 급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객이 이제 긴급한 이슈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연속 세션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어디까지 가야 될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의 이슈에 그냥 충실해서 했다 보니까 각각의 세션의 방향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이 5회기가 다 끝났는데 각각의 세션은 뭔가 그때그때는 뭔가 만족스러웠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고객하고 코치인 제가 어디로 가고 있었지? 진짜 이루고 싶었던 게 뭐지라는 거가 정리가 안 돼서 되게 곤란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리 고객이 급하게 뭔가 이슈를 가지고 오더라도 진짜 고객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는데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꼭 이렇게 합의하고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버릇이 생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코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한 방향 정렬됨으로 인해서 코칭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주제를 합의하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주제를 잘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걸 이뤘다는 건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객과 함께 그 성공 목표를 이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처음에 고객과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 있을 때 고객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시는지 그게 고객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성공 척도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객과 처음에 어떻게 성공의 여부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하고 싶은지를 꼭 정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코치님 말씀은 고객과 함께 구체적인 모습을 정하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네, 그것은 코치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코치는 파트너로서 고객이 원하는 그 목표, 그 원하는 목표의 어떤 수준, 그 수준이 달성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고객과 함께 고객의 방식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객과 함께 어떤 주제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탐색했다고 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 성공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코치와 고객이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공 여부,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공 척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코칭 대화, 목표가 잘 설정된 코칭 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주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공 방안, 그거에 대한 성공 척도, 이 부분들이 잘 연결된 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가 지금 코칭 핵심 역량 3번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 핵심 역량을 우리가 체화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코치들이 3번 핵심 역량을 체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 어떤 것들을 평소에 기억하고
실행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팁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코칭 대화를 하는 중에 항상 제 머릿속에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대화에 참여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고객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뭐지? 라는 질문 하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뭐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저는 코칭 대화를 진행합니다.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코칭을 진행한다. 저도 해볼게요. 저도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만져지는가? 느껴지는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얘기할 때도 고객이 원하는 모습을 얘기를 할 때도 이게 뭔가 만져지듯이 느껴지는가? 그랬을 때 조금 더 뾰족하게 주제를 합의를 하고 그 목표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분명하게 합의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만져지듯이 느껴지는가? 네, 요걸 항상 염두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탐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하듯이 그게 만져지는가 하는 게 가까이에서 탐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눈빛, 제스처, 억양, 어조, 몸의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저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지 하는 게 직관으로 딱 연결되면은 아, 저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하는 것으로 저는 제 직관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던져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탐구를 계속하는 거죠. 진짜 원하는 게 뭔가 하는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우. 아주 디테일한 작은 것부터 정말 아주 멀리서 보는 메타뷰까지 또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의 우리 이 영상 진행이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3분 코칭 핵심 역량을 더 깊이 스며들듯이 체화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모든 코치님들이 합의 도출의 고수가 되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코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네, 두 분의 멋진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